여기는 저희 회사 공장 앞뜰입니다. 대기업 회장님 소파를 리폼하는 과정을 전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소파는 미국에서 제일 비싼 베이커라는 메이커입니다. 이 메이커가 미국에서는 제일 비쌉니다. 하부의 목재, 이게 붉은색 목재는 원래부터 붉은색이 아니고 비치목이라는 굉장히 탄탄하고 비싼 목재죠. 밝은색으로는 아마 지구상에 제일 비싼 목재가 아닌가 싶어요. 거의 우리나라 계목에 버금가는 그런 가격을 가지고 있고요. 굉장히 탄탄합니다. 자, 보시면은 팔걸이하고 등 부분은 스크래치는 많이 나 있어도 이거 자체는 특별한 고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염색을 할 거고, 모든 회장님이 다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회장님들 굉장히 검소합니다. 이게 보통 가정집에서도 이렇게 구멍 나 있는 소파를 쓰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그리고 파이핑까지 다 이게 나와 있어요. 네, 나와 있고, 이 작업은 난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첫째는 이 목재, 이 비치목으로 된 이 목재를 깨끗이 수리를 하고, 그 다음에 가죽을 완전히 갈아가지고, 또 색깔이 안 맞는 걸 염색을 하고, 또 이쪽 보면은 여기 한번 모서리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뜯어가지고 보면은 여기가 다 이렇게 찢어져 있어요. 이렇게 가죽이 오래돼가지고 사가가지고 거위털 뭐 부의 대명사였었죠, 사실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2010년 후반기에서 보니까 이게 허리가 아프고 사람한테 좋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과학적으로도 증명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부 빼내고 고탄력 스펀지와 또 위에 또 소프트한 스펀지하고 겹쳐서 작품을 만들어서 넣을 겁니다. 염색에 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은 앞서도 얘기했지만 봉제, 그 다음에 재단 이런 부분에 또 안에 넣는 스펀지 이런 것들도, 스펀지도 이 고급하고 싼 스펀지하고 가격 차이가 뭐 몇 배 납니다. 몇 배. 뭐 2배가 아니고 4배, 5배 이렇게 납니다. 그런데 리폼하는 회사가 그런 거 안 넣겠지만 저희 고객님들이 전부 다 그레이드가 있고, 또 소위 말해서 사회에 성공한 층들이 많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싸고 또 회사에 욕을 먹는 그런 스펀지를 쓸 수가 없습니다. 또 동시에 저희 염색 기술은 잠정적인 집계로 세계 1등이다 이렇게 보는데, 아직 세계 시장을 다 뒤져본 건 아닌데 국내에서는 염색 기술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저희 케미칼은 무공해입니다. 냄새가 난다면 오히려 화장품 냄새 같은 게 나요. 그리고 100% 수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수성이라고 하면 물수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물이면은 뭐 물로 닦으면 지워지지 않겠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구상의 고급 소파는 다 수성으로 진행되고 있다. 가죽 질을 가지고 이제 전문 용어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물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뭐 우리나라를 자랑해야지, 저 홍성가구 같은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케미칼은 세계 최고는 이태리, 스페인, 독일 이런 데가 세계 최고입니다. 유럽은 가죽의 역사가 굉장히 깊습니다. 수백 년 됐어요. 그 이상 된 겁니다. 우리는 고종 황제 때 가죽을 좀 만져보고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에 고급 가죽을 썼지, 정말 그 가죽 같은 가죽을 쓰지 않았다는 거죠. 지구상의 모든 가죽은 염색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염색이 안 된 가죽은 사실상 가정용으로 쓸 수가 없죠. 가죽의 물성이 그레이드를 높은 거는 첫째는 내마모성, 표면이 쉽게 벗겨지지 않고 오래 쓰셔도 좋은 걸 가지고 이제 물성이 좋은 가죽이다 그러는 거고, 두 번째는 안정성. 앉았을 때 너무 미끄러우면은 사람이 앉으면 자꾸 미끄러지잖아요. 그게 안전성이죠.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거리 운전을 하는데 앉았을 때 자꾸 앞으로 쏠려서 미끄러지면은 사고 위험이 높죠. 그래서 또 이런 안정성, 또 그다음에 하기에, 그러니까 담배 꽁초를 이렇게 놓더라도 불에 타지 않는 불연성. 네 번째는 통기성. 바람이 또 잘 통해 가지고 땀이 차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다 좋은데 햇빛에 의해서 색상이 변했다. 이걸 전문 용어로 일광결례도, 태양빛에 의해서 변색이 되지 않고 영원히 안 되는 건 없지만은 굉장히 오래도록 쓸 수 있어야 된다. 고급 가죽이 핸드백, 또 그다음에 구두, 또 그다음에 의류, 또 자동차. 오늘날에는 자동차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자동차 한 대가 신발 100컬레를 만든다. 그러면 자동차 한 대 팔면은 그 가죽 만드는 사람이 돈을 벌지, 신발 하나 팔아가지고는 돈을 못 번다는 거죠. 100명의 신발 살 사람을 자동차 한 대로 결정이 나는 거죠. 또 지금 앉아있는 소파도 현재 시가로는 정확한 건 아니지만 대략 미니멈으로 우리나라에서 산다고 하면은 5천만 원 정도는 갈 겁니다. 이 소파가.
그러면은 이게 뭐가 5천만 원이 다르냐? 뭐가 달라도 다르니까 그래요. 그러나 이게 미국에서 만들었지만은 사실상 이 가죽은 이태리에서 그레이드가 높은 가죽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염색하는 얘기를 하다가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저희가 하는 그 염색은 퀄리티가 높은 그 소위 말해서 가죽의 물성이라고 하는 게 앞에도 강조했지만은 가죽의 퀄리티를 말하는 거예요. 전 세계가 선진국이 수성으로 가고 있어요. 이걸 그대로 뜯어서 다시 복원하는, 다시 말씀드려서 문화재라고 생각하고 하면 됩니다. 이거는 사실 국가의 문화재는 아니지만 가정에는 어린 시절 애들이 태어날 때부터 스토리텔링이 잠재되어 있는 가정에는 또 문화재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비호부터 뜯어서 하부에 교체할 부분을 교체하고 가성비가 좋게 방석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염색하는 정말 세계에서 가장 알뜰하고 가장 아름다운 가구를 지금부터 만드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첫 작업이 개시됐습니다. 자, 이제 비호 빼는 작업인데, 이거 뭐 빼는 작업인데 뭐 별거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신 1도 하사 불성이라고 했던가요? 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비호를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라도 훼손을 막아야 됩니다. 물론 이렇게 해도 3분의 1 가량은 못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이와 같은 메이커와 같은 것이 있어서 버렸던 거, 손님께서 전체를 갈아달라고 할 때 비호를 교체했을 때는 이 비호를 우리가 남겨놨다가 이때 쓰고, 또 동시에 모자라는 거는 비슷한 걸로 조치를 취한 다음에 칠을 해서 마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작업을 다시 디테일로 시작해서 디테일로 끝나는 홍성 가구의 리폼이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밴드 3인용을 해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어떤 대기업 회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랬죠. 이봐, 당신 해봤어? 이와 같이 경험과 경륜이 있어야 됩니다. 경험이 없는 사람이 뭐 대본을 받아서나 대충 읽어주는 그런 형태의 받아 말하는 식으로 그런 것들이 장인 정신이 들어있을까요? 없습니다. 그 속에서는 참 진리는 없다. 말을 전달해 주는 것뿐이라는 거죠. 본인이 그것이 뭐 이것이 제일 좋다, 왜 제일 좋은지도 모르는 거예요. 내용도. 이와 같이 장인이 정말로 기술이 가지고 있는 그 장인이 본인의 진리를 가지고 설명을 했을 때 그것이 참 지식이 될 수가 있다. 자, 이제 1인용을 앞에 지금 이렇게 배로, 우리나라로 보면 안동포 비슷한 걸로 싸져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그 고급 메이커는 뭐 세계 어느 메이커에 뒤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 왜 지금 이렇게 턱을 줬느냐? 안전성, 그러니까 소파에 앉았을 때 미끄러지지 않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가죽이 좋은 거는 사람이 착석했을 때 미끄러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딱 사람 몸에 붙는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자동차에서도 굉장히 안전성을 중요시하는데, 앉아서 핸들을 들고 전방을 향해서 가는데 방석에서 사람이 미끄러져 가지고 쭉 주저앉았다. 그러면 얼마나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안전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다. 그래서 소파는 전반적으로 앉아서 편리한 게 좋다 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내 몸에 편한 게 좋다. 그러나 내 몸이 잘못됐을 때는 소파가 좋은데도 불편할 수도 있다는 거죠. 드문 일이지만은. 그런 내 몸이 바로 똑바로 돼야 된다는 거죠. 척추가 삐뚤어졌다든지 허리가 굽었다든지 한쪽으로 기울어졌다든지, 또 그 다음에 너무 물른 소파에 오랫동안 앉아있다 보니 약간만 딱딱해도 불편함을 느낀다든지, 이런 것들이 잘못된 데에서 오래된 간행으로 인해서 익숙해져 가지고 정확하게 몸에 교정이 되는 소파임에도 불구하고 불편함을 느낄 때도 있다는 겁니다. 자, 1인용의 밴드 작업이 끝나고 이제 3인용 밴드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역시 1인용과 마찬가지로 밴드를 아주 촘촘히 50mm입니다. 지금 교체된 밴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기존 거는 35mm였는데 지금 교체된 거는 이태리의 50mm, 훨씬 더 과거의 밴드보다도 업그레이드 시킨 겁니다.
자, 세상은 바뀌고 있어요. 컴퓨터도 날마다 업그레이드가 되고 내비게이션도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스폰지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고 밴드도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자, 홍성에 오면은 신분이 어떻게 된다고요?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순서는 밴드 위에 40kg 스폰지 올리는 작업.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1인용 끝나고 이제 3인용 스폰지를 올리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이제 옷을 입히는 가죽을 씌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작업이죠. 여러 가지 작업 중에서 중요하지 않는 작업이 뭐가 있겠습니까만은 그 중에서 옷을 입히는 작업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전부 오와 열을 맞춰서 그야말로 긴장의 연속으로 가장 숙련된 장애, 소파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작업이 그 옷 입히는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소파도 디자이너 누구가, 어느 회사가, 사장 누구가 어떻게 만들었냐에 따라서 그 회사의 상품이 히트를 치고 아니면은 문을 닫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 소위 말해서 옷을 입히는 작업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소중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으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충 처삼촌 벌초하듯이 만들면은 그 회사는 당장은 수익성이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미래는 반드시 재앙으로 돌아오는 부메랑이 되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한두 명이라 해야 되는데 너무 많아요. 또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홍송가구 같은 회사가 돋보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유럽에서 직수입된 피그먼트를 레드 색상 30kg 들여서 지금 오픈해서 이동시키는 겁니다. 여기서 덜어서 쓰는 겁니다. 굉장히 깨끗하기 때문에 종이컵이나 아니면은 전용으로 쓰는 바가지를 사용해서 세계에서 제일 비싸고 제일 고급으로 나오는 피그먼트. 워낙 고가니까 이게 한 방울도 아깝죠. 자, 이렇게 하고는 이제 공기가 안 들어가니까 이제 조색을. 자, 이렇게 조색을 해도 여러 번 실험을 해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건조가 되면 색상이 틀어져요. 이게 지금 1차, 2차, 3차로 염색을 하는데 피그먼트는 이제 2차에 들어갑니다. 2차에 일단 색을 내서 유럽에서는 체리 내더라고요. 그리고 청색이 들어가면은 아주 색상이 고급스럽고 오묘하게 이렇게 해서 건조를 해봐야 됩니다. 색을 타서 지금은 자, 밝은 데서 한번 봅시다. 원단과 피그먼트 색이 다를 수가 있죠. 이태리, 스페인, 뭐 이런 독일 이런 유럽에서 쓰는 사람들 따고 이 케미칼을 못 씁니다. 리폼하는 업체에서는. 왜냐하면은 리폼 업체가 양이 소량이기 때문에 다목적 기업이 물량을 주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이제 유럽에 케미칼을 쓰되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런 다국적 기업의 케미칼을 아니야. 종류가 다릅니다. 이거는 굉장히 퀄리티가 높고 수십 년 이상 그 연구에서 데이터가 나와 있는 세계적인 명품 케미칼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세계 최고의 명품 케미칼. 이게 건조가 되면은 색상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했을 때 실험을 해봐야 됩니다. 이것 역시 유럽의 1차 바인더를 하고 나서 2차에 피그먼트에 섞어서 쓰는 바인더입니다. 이게 85%, 피그먼트가 15%, 이렇게 100% 해서 염색을 하게 됩니다. 안료는 그렇게 된다고 보시죠. 지금 작업하고 있는 소파가 현재 시세로 한 5천만 원 정도 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염색을 한번 잘못하면 이 소파 아예 버리는 거죠. 피그먼트 15%, 그 다음에 바인더 85%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일단 색을 한번 내볼 겁니다. 지금
피그먼트하고 바인더를 넣어서 색을 낸 것과 기존에 이렇게 햇빛 없는 데서 상하지 않는 가죽 색상하고 동일했을 때 이제 작업이 시작됩니다. 옐로우가 좀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약간 부드러워지죠, 색깔이. 2차 바인더는 그 1차 바인더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나 지금 동남아 쪽에서 나오는 가죽 염색약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 약품은 바인더가 딱 한 가지예요. 한 번 바르면 끝이야. 그런데 이 유럽의 약품은 바인더가 두 가지 나옵니다. 근데 지금 이 바인더는 옆으로 수평을 유지시켜 줍니다. 접착이 되면서 옆으로. 1차에 발랐던 바인더는 수직으로, 이거는 수평으로. 자, 피그먼트 한번 뿌려봅니다. 자, 이게 지금은 이렇지만 마르면 색깔이 달라집니다. 자, 지금 색을 분사했을 때는 와인색에 가까웠는데 마르면서 붉은 초콜릿색으로 바뀌는 걸 보셨죠? 그러니까 색은 마르면서 색깔이 다르다는 거죠. 자, 피그먼트를 지금 두 번째 하고 있는데 봐서 세 번째까지 뿌려줍니다. (2차에) 지금 케미칼 작업이 끝나고 3차의 탑코트 마지막 작업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옷을 입힌다. 그래서 탑코트라고 부릅니다. 가히 세계적인 그 케미칼, 세계적인 케미칼이라는 말이 어울리지도 않아요. 세계 최고의 과학자가 모여서, 세계 최고의 학교들이 모여서, 세계 최고의 장인들이 모여서 연구해서 만든 거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무공해 케미칼입니다. 이제 방석이 전면 교체가 됐잖아요. 1인용, 4인용 방석이 전면 교체가 됐는데 방석의 염색이 끝나고 지금 봉제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봉제 역시 고급 소파인 만큼 매우 긴장해야 되겠죠. 자, 앞서도 얘기했지만 가죽도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고 봉제 기술도 여러 가지고 스펀지도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이런 그 위치에 있는 그 퀄리티가 높은 소파는 긴장의 연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긴장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스펀지 재단하는 작업입니다. 지금 이거는 스펀지 재단 공장입니다. 스펀지를 방석에 맞는 두께로 재단을 해서 스펀지가 밑에 하부에 내려가는 스펀지하고 상부에 내려가는 스펀지하고 스펀지 인장 강도가 틀린 거죠. 그 작업을 지금 진행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동시에 방석을 지금 스펀지 재단이 끝나고 스펀지를 접착하고, 접착할 때 본드도 이태리의 무공해를 쓴다는 거, 홍성가구의 또 하나의 자랑을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이제 1인용을 통째로 간다는 거죠. 자, 제가 늘 쓰는 말입니다만은 제조회사도 40kg짜리 스펀지에 또 고탄력에 동시에 상부에는 또 부드러운 스펀지를 넣어줘서 또 느낌이 좋게 인체공학적으로 만든다. 굉장히 어려운 회사들이에요. 아주 그 이런 정도로 하는 회사들은 굉장히 드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조회사도. 그러니까 홍송은 누구를 위해서? 고객님을 위해서지만은 첫째는 홍송가구를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왜냐? 미래의 먹을거리를 위해서는 오늘 저희가 정직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것을 저는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방석의 스펀지 재단이 끝나고 이제 미싱이 끝난 부분의 가죽을 방석을 지금 조립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할이라고 그러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방석이 조금 더 울면 안 되고 수평을 유지하고 어디 바느질이 잘 됐는가 점검해가면서 조립을 하는 겁니다. 자, 1인용이 지금 됐고 3인용이 지금 또 완성되고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순서는 염색 작업으로 진행될 겁니다. 네. 오늘은 지금 앞전에 하부에 스펀지 보강, 방석 만들고 또 염색하고 이런 과정을 다 거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몸체만 지금 여기 좀 수세미를 해서 파이핑 부분에 다 벗겨진 거예요. 자, 이 파이핑 부분에 벗겨진 거를 사진을 좀 찍어야 될 텐데. 자, 이쪽에는 중점적으로 바인더 작업을 강화시켜 나갈 겁니다. 자, 많이 벗겨졌죠, 이렇게.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상처가 많죠. 전체적으로 이렇게. 네, 지금 염색 들어가기 전에 300방 수세미로 이미 세척이 다 끝난 겁니다. 네, 수세미 작업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건 1인용, 여기도 마찬가지로 온 몸이 상처 투성이죠. 네. 네, 지금은 이 소파에 약품을 조제하는 그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유럽의 다국적 기업의 케미칼을 믹스해서 작업하는 과정입니다. 자, 우리나라와 지금 동남아에서 나오는 바인더하고 달라서 유럽의 다국적 기업의 바인더는 약품이 섞여야 됩니다. 몇 가지 약품이. 자, 이렇게 해서 아래 위가 섞이게. 자, 이제 페트병에 1200cc의 약품이 타졌습니다. 1200cc의 약품을 회장님, 사모님 댁의 소파 완한 3에 분사해서 착색을 도우려는 접착제 역할을 하는 바인더를 지금 분사해서 닦는 작업을 1차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염색의 기초, 부착 바인더, 접착 바인더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침투제라고도 부릅니다. 유럽의 케미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 바인더를 분사하는데, 이거는 분사하면은 처음에는 틀림없이 표면 장력에 의해서 가죽에 접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문지르는 작업을 보고 계실 거예요. 이 문지르는 이유는 접착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에 두 번째, 이거 한 3번 정도 분사해 주는데, 2번, 3번은 그냥 분사기로 하고 건조를 하는데, 처음에는 부드러운 천으로 닦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모공 사이로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자, 지금 이제 뒷치목, 그러니까 소파의 다리 부분이 지금 사진에 보시다시피 굉장히 얼룩이가 심합니다. 단순히 이렇게 낡거나 벗겨진 정도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회장님 집에 강아지도 키우니까 뜯기고, 또 동시에 막 어느 부분에는 부딪혔고, 어느 부분에는 칠이 남아있고, 어느 부분에는 벗겨졌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완전히 다 벗겨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고급 가구는 대체로 이 낙하칠을 많이 해놨어요. 뭐 식탁이나 이런 거 아니면은. 낙하칠은 MUK라는 화공약품으로 이걸 벗겨야 됩니다. 뭐 물론 홍성 가구 아니라도 칠을 벗기는 기술은 조금씩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기술적으로 MUK로 이걸 완전히 벗긴 다음에 원래 색을 내는 그런 작업이 오히려 쉽고 깨끗하다는 거, 이 자리를 빌려서 초보 가구 리폼하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완전히 다 벗겨서 뒷치목이 그야말로 얼굴이 비치는 그런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네요. 저희가 세계 최초로 사용하고 있는 유럽의 케미칼을 활용해서 지금은 1차의 이제 케미칼의 바인더 작업이 끝나고 2차에 지금 피그먼트를 넣어서 안료를 넣어서 색을 올리는 그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그먼트를 지금 안료를 넣고 부분적으로 빠진데, 바데를 지금 하얀 부분이 지금 보이죠? 여기 하얀 부분이 지금 바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데가 좀 미진한 부분은 한 번 더 해주는 그런 작업을 진행합니다. 자, 지금 이제 3차 탑코트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3차는 기존의 그 염색했을 때하고 판이하게 다르게 천방 빼빠를 칩니다. 천방은 사실 자개장이나
하이그로시 같은 데나 쓰지 천방 빼빠는 좀처럼 가구에서는 잘 안 씁니다. 그러면 이 물성이 어느 정도냐? 굉장히 곱다는 얘기죠. 보통 염색하는데 600방 이상 안 씁니다. 많이 써요. 800방. 천방을 쳐서 지금 이렇게 곱게 한 다음에 탑코트를 올리는 그런 순서로 지금부터 작업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지금부터 탑코트를 올리는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여기는 공해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마스크를 안 써도 됩니다. 지금 이게 무공해 약품입니다. 자, 제일 먼저 탑코트를 올리기 전에 바닥에 지금 부드러움을 사포로 닦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자, 이제 그 어려운 많은 시간에 거의 2달 정도 됐나요? 2달 동안에 대장정의 작업이 끝나고 지금 탑코트가 올라가고 소파가 완성됐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일이 하나 발생됐습니다. 저희 장인들은 늘 있는 일인데 완성된 비포 사진은 있는데 애프터 사진이 없습니다. 회장님 댁이라서 찍을 수도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또 동시에 저희가 작업하면서 경각심을 가지고 못해서 잊어버린 결과가 되겠죠. 새 가죽의 거의 90% 수준에 머물렀다 하는 말씀을 대신하면서 이것으로 인사를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